혹시 생양파가 정력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생양파가 성욕까지 높여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해외 건강 매체 헬스쇼츠에 실제로 소개된 정보입니다. 헬스쇼츠에 따르면 생양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해 남성의 혈액순환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려 성욕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줄어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양파 하나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양파는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매워서 속이 쓰리기도 하고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하기도 하죠. 그래도 잘 먹으면 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헬스쇼츠 기사에 따르면 생양파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성기에 더 많은 혈류가 가게 도와줍니다. 이 덕분에 성적 자극에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고 감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제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생양파는 에너지를 올리고 지구력을 높여 체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먹으면 몸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생양파는 사람에 따라 속을 불편하게 하고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냄새가 심해서 가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몰랐으면 무심히 먹다가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실버에서는 헬스쇼츠 뉴스에 나온 생양파 이야기, 정력에 좋은 이유 3가지와 부작용까지 솔직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양파 활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남편, 아버지, 가족 중에 양파즙만 무턱대고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생양파가 몸에 어떻게 좋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예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반찬으로 조금 곁들이거나 볶아서 드시는 정도죠. 그런데 헬스쇼츠라는 해외 건강 매체에서 소개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생양파가 남성의 성욕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잘 돌지 않아 손발이 차고 성기에도 충분한 혈류가 가지 않습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성욕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생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이 손상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피가 원활히 돌고 성기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남성 호르몬이죠. 50대,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성욕이 줄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항산화제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란 기초의학 저널과 제약생물학 논문에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셋째, 체력과 지구력입니다. 양파에는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해 피로를 줄여주고 기운을 돋아줍니다. 그래서 예부터 스태미너 음식으로 양파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생양파는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매워서 속이 쓰리고 냄새가 심해 가족들에게도 민폐가 됩니다. 누군가는 양파즙을 대용으로 마시지만 양파즙만으로는 생양파의 효능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생양파는 섬유질이 많아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차고 소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도 있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즉, 잘 먹으면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좋다고만 알고 무턱대고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양파가 정력에 좋다더라며 생양파를 잔뜩 먹고 다음날 속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몰랐을 땐 그냥 믿고 먹지만 알고 나면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양파를 무턱대고 먹었다가 고생한 시니어분들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박모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지인의 추천으로 생양파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양파는 정력의 최고라네.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지. 라며 양파를 한 망 사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심이었지만 박 어르신도 나이가 드니 기운이 달리고 부부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생양파를 얇게 썰어 반찬 대신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속이 부대끼고 트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는데 참아야지 하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속쓰림이 너무 심해져 응급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의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생양파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모 어르신은 건강을 챙긴다고 양파즙을 매일 2팩씩 드셨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편이라 술안주 대신 양파를 먹으면 몸이 덜 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김 어르신 옆에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입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이상한 냄새나라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파 냄새는 양치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가족의 권유로 양파즙 양을 줄이고 대신 조리된 양파를 적당히 반찬으로 드시면서 냄새 고민을 줄였습니다. 또 한 분은 대전의 70세 이모 여사님입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긴다며 생양파를 샐러드에 매일 얹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기운이 나는 것 같다며 좋아했지만 며칠 지나자 속이 자꾸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과민성 장 증상이 악화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지금은 생양파 대신 데쳐서 먹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만 듣고 무턱대고 드셨다는 겁니다. 생양파는 잘 먹으면 혈액순환, 정력, 체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 혈액 희석제를 먹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양파는 잘만 먹으면 정력과 혈액순환, 체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먹으면 속이 상하고 가족들 눈치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생양파는 무조건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양을 먹으면 위가 놀라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얇게 썰어 한두 쪽만 드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문제가 없다면 양을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둘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공복에 생양파를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거나 고기와 같이 드시면 위 자극이 덜합니다. 셋째,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파슬리나 깻잎, 사과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생양파 냄새는 양치만으로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사 후 파슬리를 조금 씹으면 입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넷째, 속이 약하거나 위식도 역류가 있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생양파 대신 살짝 데쳐서 먹거나 볶음 반찬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익힌 양파도 항산화 성분이 남아있고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양파즙도 좋은 대안이지만 효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양파에 비해 양파즙은 섬유질이 적고 항산화 성분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양파즙을 드실 땐 다른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섯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할 수 있어 약효가 과하게 겹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하고 드세요. 일곱째, 가족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생양파는 가족 식탁에 조금씩 올려 같이 드시면 양 조절도 되고 냄새 부담도 덜합니다. 무조건 혼자 많이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음식도 꾸준해야 효과가 납니다. 생양파를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혈액 순환을 위해서라면 양파뿐만 아니라 운동, 물 충분히 마시기, 금연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 있는 양파 날 어떻게 드실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생양파를 건강하게 먹고 몸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부부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양파가 정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양파즙부터 주문해 마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지만 양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 속이 더부룩해지고 냄새도 심해져서 가족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헬스쇼츠 기사 내용을 찾아 읽어보고 생양파를 반찬으로 조금씩 먹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번엔 무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생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 된장에 살짝 찍어 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양도 반쪽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며칠씩 몸 상태를 살피면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렇게 조금씩 먹으니 속도 안 쓰리고 가족이랑 같이 먹으니 냄새도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밥상에 양파를 반찬으로 올려 가족과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양을 조절한 덕분에 체력이 전보다 좋아졌고 부부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5세 최 여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남편이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을 마구 마시는 걸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지고 속쓰림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 여사님은 남편에게 샐러드에 생양파를 살짝 올려 먹자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한번 먹어보더니 오히려 고기랑 같이 먹으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후엔 샐러드에 파슬리나 깻잎을 같이 넣어 냄새를 잡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같이 먹는 게 좋더라며 웃으셨습니다. 이 부부는 요즘도 삼겹살 구울 때 꼭 양파를 얇게 썰어 같이 드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70세박 어르신은 당뇨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양파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길래 무턱대고 먹으려다 의사에게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혈액 희석제를 먹고 있으니 생양파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리해서 소량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은 양파를 볶음으로 반찬에 조금씩 넣어 드시고 별다른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양파는 무턱대고 먹으면 속이 상할 수 있지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면 좋은 건강 식재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헬스쇼츠라는 해외 건강 매체에 나온 생양파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파는 몸에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생양파가 정력과 혈액순환, 체력까지 도와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는 것도 함께 보셨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먹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약한 분은 데쳐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입냄새 걱정되시면 파슬리나 깻잎, 사과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헬로실버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몰랐던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을 뉴스와 함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헬로실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